감사드립니다.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의 유방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의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몇 가지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유방암을 수술하고 그리고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80과 20이라는 숫자는 유방 보존 수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결과입니다. 저희 나라가 20년 전에 한 20% 정도의 유방 보존 수술을 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 70에서 80% 정도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00년대에 유방 보존 수술이 한국의 데이터가 한 20%, 27%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2000년대, 2020년대쯤 오면은 이 유방 보존 수술이 68.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유방을 거의 대부분 절제하다가 절제 수술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당시 유방암의 보존 수술이 20%대에 머물렀던 것은 정상이 있고 진단되는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한 2기나 3기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한 60%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였고요. 20년이 지나서 현재는 검진을 통해서 진단되는 0기와 1기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을 보존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저희들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 한국을 포함한 저희가 20%의 유방 보존 수술인데 유럽이나 미국이 80%까지 이르는 유방 보존 수술인가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기술력이 부족한지 수술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년 전에 뭔가 조금 차이점을 이해하고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성형외과 의사와 같이 많은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유럽에 이제 이탈리아부터 독일, 그리고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뉴욕 슬론 캐털링 암센터, 미국의 하버드 대학까지 저희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차이점이 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꼭 수술의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성의 유방 크기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내는 유방 크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럽이나 여성의 유방이 크기가 굉장히 컸었고요. 제가 주로 보는 저희들 환자 외래에 오는 여성들의 유방은 작은 크기의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이 큰 데에서는 일정 부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조직으로 유방을 보존할 수 있지만 작은 유방에서는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유방 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꼭 저희 한국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세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지만 유방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유방이 가장 큰 보통의 D컵 이상의 크기고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는 또 라지 D컵까지 정도가 나타나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에서는 A컵 사이즈, 동남아시아까지 작은 유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인도부터 중앙아시아의 유방 크기는 B컵 정도의 유방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술 방법을 가지고는 저희 작은 유방에 적용을 해서 유방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의 의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인도까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의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포지움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이제 이 인터내셔널 온코플라스틱 브레스트 서저리 심포지움, 유방을 부분적으로 수술하고 절제하고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몇몇의 좀 중요되는 분들만 초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하버드 대학의 바바라 스미스 교수부터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 더 대구에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자 이 모임은 일본으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만에서 또 많은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까지 저희들이 심포지움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하던 모임은 내년에 일본, 그리고 또 2년 지나서 대만, 그리고 2027년에 한국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간 중에 또 다른 저희들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데는 A급 정도의 너무 적은 유방의 크기를 나타내고, 또 인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인도 쪽부터 보면은 한 B급, C급 정도의 유방 크기를 또 나타내서 그 안에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숫자는 60대 60이라는 숫자인데요. 의미는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서는 연기 1기로 진단되는 조기의 암이 60%인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3기, 4기로 진단된 아주 진행된 암이 60%인 굉장히 많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유방이 크다 그래서 유방암이 진행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검진이라든가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3기 암이나 이렇게 진단이 되어도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기로 진행이 되는 암이 있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기 암으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신으로 다 퍼져 있는 암도 치료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더 작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전신에 퍼져 있는 전체 암이, 유방암이 다 퍼져 있다 하더라도 좋은 약을 써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어서 암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약을 써가지고 전이나 재발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결과는 스크리닝이라는 어떤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유방암을 어떻게 검진하고 각자의 서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한국의 자료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기에 진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대비 경제적인 효과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검사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유방암의 검진은 유방 촬영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가격 대비 효과적이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유방 촬영이 유방암에 대한 검진의 스탠다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70년, 80년, 90년대까지 미국, 스웨덴, 캐나다, 영국까지 많은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유방 촬영을 이용해서 검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30%까지 사망률을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소개해준 이 검진을 통해서 암이 진단이 됐을 때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91%는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스크리닝을 통해서 암이 진단이 되면 91%의 생존율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진단했을 때 10년 생존율은 64%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들이 40대, 50대의 유방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유방 촬영과 의사의 진찰을 1,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국가 사업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 촬영을 통해서 검진이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가까운데요. 연기가 많이 향상되고 1기암이라는 초기암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 1기로 진단이 되면 10년 생존율이 95%, 92%. 결과적으로는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해서 암의 생존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유방 촬영만으로 이런 결과가 온 거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비록 한국의 국가암 검진에서는 40세부터 유방 촬영을 권하지만 한 30대부터 저희 한국의 여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검진에 초음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차이점이 있는 게, 큰 차이점이 뭔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국은 50세가 지나도 60, 70이 지나면서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50세가 지나면 유방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유방암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의 검진 프로그램을 똑같이 젊은 여성한테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방 사진을 찍으면 위에 보시는 것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만 배경을 나타내고 아래쪽으로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진을 찍었을 때 유방 촬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의 여성에서는 치밀 유방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치밀 유방을 A, B, C, D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나이가 많은 폐경된 여성에서 유방 사진을 찍어서 까만 배경에 하얀 혹을 찾는 것과 젊은 여성에서 하얀 배경에 치밀 유방에서 하얀 혹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치밀 유방의 비율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나이가 60대가 되기 전까지 50에서 80%의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거의 다 치밀 유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에서 유방 촬영만으로는 혹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얀 검은 배경에서는 겨우 초음파를 포함하면 작은 혹을 찾을 수 있지만 치밀 유방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아시아에 있는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젊은 여성,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에서 어떻게 암을 진단할까, 다시 한번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2016년도에 모여서 회의를 한 번 더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금이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을 때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 DNA 조각, 그리고 단백질을 이용한 엑소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혈액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나 세포를 통해서는 너무 이른 단계고 결국은 영상을 통해서 암을 진단해야 되는 두 번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영상 검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MRI라는 검사가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가격 대비 정확도가 필요한데 MRI는 너무 고가의 장비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방 초음파의 검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A, B, C, D 중에서 치밀 유방을 나타내는 젊은 여성의 C, D인 경우에는 유방 사진에 유방 초음파를 매년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게 돼 있었고요. 고위험군인 유전성의 유방암이나 이런 데는 MRI를 매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하고 유방 초음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유방 초음파가 더 작은, 크기가 작은 암, 그리고 일기암을 진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었고요. 유방 촬영의 55%에 비해서 일기암이 80%에서 유방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방 촬영을 가지고 유방 검진하는 것을 효과를 이미 오래전부터 1960년대부터 해왔다면 아시아에서는 40대의 여성에서 일본에서 유방 초음파를 병행한 연구하고 30대에서 65세 있는 중국에도 13,000명, 일본은 36,000명, 미국에서도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에서 2,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작을 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금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유방암의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후가 좋은 거고요. 빨간색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의 유방암 생존율이 많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지역에서 태국의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초록색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다시 한번 태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방암에 대한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태국의 마이돌 병원이라는 곳은 마이돌 대학에서 유방검진센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영상의학과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방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이 센터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유방 촬영기를 포함한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유방 초음파도 버스에 함께 유방 사진 촬영하는 것, 유방 초음파를 같이 버스에 싣고 좀 낙후되어 있던 곳이나 다른 검진이 어려운 곳으로 버스가 가서 직접 검진을 하게 되고, 지금은 초음파 중에서도 자동 초음파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검진센터에서 2000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스크리닝을 통해서 검진하는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국에서 결과가 유방암 생존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2022년도 최근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전까지 보게 되면 80대 20이라는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검진되는 것은 80% 정도가 되고, 정상이 있어 가지고 유방 검진을 하러 오는 사람은 2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 유방 촬영에 유방 초음파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초음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 양성률이 높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가 부족하고 유방에 대한 검진을 하는 유방외과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영상의학과를 대신하는 울트라소노그래피 하는 그 사람들의 정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면 초음파가 유용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초음파에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자동 초음파라든가 인공지능 초음파가 도입이 된다면, 다만 이 기술만 발전이 되어서는 인공지능 기술뿐이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암 환자에 도움이 되고 조기에 검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인공지능 기반의 초음파를 위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까지 이 인공지능 기반의 초음파가 과연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가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의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가, 에브리싱인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많은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이 있고 진단하는 것에 비해서 조기에 진단해서 생존율을 조금 늘리는 것이 처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하면 환자의 생존율도 높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유방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나눔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움을 통하면 함께 일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